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와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제 뭔가 전일의 낙폭은 좀 진정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여전히 또 엔비디아는 좀 하락했고 지금 종목별로 혼조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경기도나 우려감은 또 커지네요. 네, 그러네요. 한 1년 정도 그래도 이렇게 반도체 쪽이 주도주 역할을 해왔는데 네. 이번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를 바로 목전에 두고 지금 이 부분에 흔들리는가 아니면 일시적 조정인가 조금 판단이 쉽지 않은 국면에 접어들었네요. 그렇죠. 뭐 네. 경기에 대한 판단도 경기에 대한 조금씩 판단도 달라지는 상당히 것 같고요. 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그러시죠.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지금 이미 발표된 ISM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둔화를 우려할 만한 수치였던 것 같고 지금 5개월 연속 50을 하회하는 상황이고 또 간밤에 나온 그 구인이직 보고서도 지금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뭔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미국은 지금 소비랑 서비스 쪽이 좋고 제조업 쪽은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IM 제조업 지수도 사실 8월 달에 47.2, 물론 뭐 컨센보다 낮지만 7월보다는 개선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이제 일부 지표에 대해서 감인 반응을 좀 많이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은 이제 내일 밤에 발표될 이제 실업률 지표가 7월보다도 이제 8월이 조금이라도 실업률이 4.3보다만 낮다면 그 우려는 일정 부분 해소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우리 노건창 센터장님 연결됐으니까 이 반도체 쪽, 특히 이제 엔비디아, 그야말로 예. 글로벌 증시 AI 쪽의 대장주였던 엔비디아가 예. 9월 첫 거래일에 이제 10%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고 어제는 또 이제 반등 시도가 나왔습니다만 결국 또 1%대 미미하나마 또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예. 자, 이 부분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 흐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도 지대한 영향을 예. 미칠 텐데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되게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특히 8월에 블랙엘 하자 이슈 이후에 네.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다만 이제 반독점은 꼭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고 반독점은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게 시장 점유율이 데이터 센터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그 이슈는 있을 수 있지만 다만 이제 엔비디아 GPU를 고객들이 비싸게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특정 공급사를 제압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GPU를 가격을 인하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오히려 비싸게 더 주고 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민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CPU를 최근에 GPU랑 같이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CPU를 이제 CPU 공급사가 인텔, AMD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GPU를 팔면서 CPU를 끼어 팔게 하는 것처럼 그 부분은 좀 영향이 될 수는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 별 파는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반독점은 좀 강한 것 같고 이제 오히려 냉정하게 본다면 이제 블랙엘에 대한 의구심이죠. 그래서 블랙엘이 기존에 침내돼서 일단 그 싱글 다이 형태의 200A가 연말에 공급이 될 거고 칩넷은 이제 내년 1분기 정도에 공급이 될 건데 문제는 이 200A에 이제 조기에 HBM 12단이 들어갑니다. HBM 3 12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HBM 12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2025년 상반기에 대부분 기업들이 퀄리피케이션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기존 제품에 하자가 생기면서 급하게 수정된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9월 달에 이제 HBM 12단 3를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도 퀄리피케이션을 받아야 되고 엔비디아로부터 그래서 이게 잘 진행될 수도 있지만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심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노이즈는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기간 조정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에 대안은 없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GPU를 대체할 대안이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제 NIM이라고 해서 출원 서비스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 출원 패키지가 상당히 저는 안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출원용 비즈니스인 출원 칩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업사이드까지 고려해 본다면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지금 가격대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12월 말에 나올 엔비디아의 B200A가 이제 제때 공급되느냐, 제때 공급된다면 저는 의미 있게 반등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네. 내년 1분기 말에 이제 리얼 이제 칩넷 제품인 200 시리즈가 이제 공급이 되면 아마 주가는 그 시점에는 전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시키고 싶은 거는 이 엔비디아랑 시스코랑 뭐 비교하는 분들도 최근에 많은데, 그때는 인터넷 뭐 인프라였다면 지금 AI는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수요처들이 좀 더 많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소버린 AR이든 엔터프라이즈든 통신사든 클라우드 사업자든 좀 더 많은 편이고, 여기에 엔비디아가 다양한 뭐 NIM이든 바이오니모든 뭐 디지털 등과 관련된 옴니버스든 이런 새로운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침투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색깔이 다른 회사라는 거는 꼭 인지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엔비디아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어떨까요? 사실 뭐 우리 기업들은 엔비디아 때문에 같이 뭐 하락한 겁니다. 네. 사실 우리 기업들 실적에 뭐 노이즈가 뭐 전혀 노출된 건 없습니다. 뭐 일각에서 중국의 모바일 디램 수요가 나쁘다 하면서 좀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체크해 보니까 모바일 디램도 그 DDR4 제품이 지금 최근에 좀 수요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제품은 좀 가격이 좀 하락할 수도 있는데, 지금 대부분 다 모바일은 DDR5거든요. 그래서 DDR5 제품은 가격이 이번 분기에도 가격 인상으로 이미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디램 같은 경우에는 7월, 8월 달 합친 평균치를 계산해 보니까 이미 지난 2분기보다 15% 올랐습니다. 뭐 9월 달에 얼마나 오를지는 봐야 되지만 7, 8월 달 그 평균치만으로도 지난 2분기보다 15% 올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예고된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이번 아이폰 16의 이제 범용 모델까지도 기존에 6GB의 모바일 램을 달았다면 이제 8GB를 달고, 그리고 내년부터 아이폰이 이제 프로 맥스는 이제 12GB를 답니다. 그래서 뭐 모바일 수요는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핵심 기업인 애플이 모바일 디램의 컨텐츠를 높이고 있고, 그리고 일반 서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고, 여기에 이제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PC를 중심으로 해서 판촉이 확대될 거고, 그리고 올 10월 말부터는 윈도우 10 업데이트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용 PC 수요도 하반기에는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범용 메모리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삼성 하이닉스는 지금은 박앤세일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